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 마켓 트렌드입니다. 자, 오늘도 김규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부동산 시장 보면요, 이렇게 비싼 집을 도대체 누가 사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출 데이터를 보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인 건 의외로 30대라고 하는데요. 가격 부담이 큰데도 실매수는 30대가 이끌고 있다는 건데 이거 이유가 뭔가요? 네, 30대가 지금 가장 강한 실거주 압박을 받고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나 출산, 출근처럼 집이 꼭 필요한 이유들이 많고요. 그래서 가격이 높더라도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대출을 끼더라도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아파트 구입자금 대출 비중도 30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출 데이터를 보면 이제 KB국민은행 2025년 데이터를 보면 30대 비중이 약 50%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40대가 약 28%, 50대 이상이 약 18%, 20대는 4.5%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부담이 상당한데도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이제 전세값 그리고 또 전세 부담이나 집값 부담이 크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고 집값이 더 오르면 아예 진입할 수 없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부담이 크더라도 먼저 들어가자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지금이라도 밀어넣자, 지금이라도 들어가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 서울 집값이 버거워지면서 경기 쪽으로 수요가 많이 넘어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서울 외곽으로 움직이고 있고 결국 수요는 들어갈 수 있는 가운데 생활 여건이 괜찮은 곳, 이런 것들을 고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높은 가격과 대출 부담 속에서도 실수요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노원, 영등포, 강서처럼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한 서울 외곽 쪽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의 선호도라. 그런데 이런 흐름이 단순히 수도권만의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지방 안에서도 버티는 곳과 밀리는 곳이 나눠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지방 아파트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였지만 일부 지역은 한 번도 하락하지 않고 월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누적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경북 문경시로 약 7%였고 전북 전주 덕진구가 약 6%, 경북 상주시가 약 5%였습니다. 오호, 또 의외의 결과다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데 버티고 있는 쪽이 결국에는 경북 쪽이군요. 지방시장도 전체적으로 회복된다기보다는 일부 지역에서만 회복세의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선별적이다라고 느껴지는데 자, 그러면 어디가 버티고 어디가 흔들리냐를 가르는 기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자리가 큰 변수일까요? 네, 맞습니다. 산업단지나 기업 유치, 공공기관 이전처럼 일자리 기반이 있는 지역은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매매든 전세든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에 가격도 상대적으로 덜 흔들립니다. 반대로 산업 기반이 약한 지역은 인구 유출이 이어지고 시장도 더 쉽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교통도 일자리도 일자리일 것 같은데 사실 교통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핵심일 것 같아요. 예전엔 지방 안에서도 생활권들이 꽤나 끊겨 있었는데 지금은 도로망, 철도망 워낙 좋아서 교통이 좋아지면 사람들도 좀 들어올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망이 좋아지면 생활권이 넓어지고요. 그만큼 주거 선호도도 올라갑니다. 산업이 일자리를 붙잡는 힘이라면 교통은 그 지역의 접근성과 생활 가치를 끌어올리는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지방시장은 그 안에 일자리와 교통, 그리고 실제 수요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존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분양시장도 사실 선별적으로 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예감이 딱 드는 시점입니다. 같은 지방이라도 입지와 수요 기반이 좋은 곳은 청약들이 또 많이 몰리고 아닌 곳은 청약에서 관심에서 멀어지는 모양새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또 다른 정책 변수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비거주 1주택자에게 세제 압박을 가하면서 세를 주고 있는 집들을 매물로 내놓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정부는 매물 증가를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 분위기는 좀 반대로 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식으로는 비거주 1주택자를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에서 배제하거나 보유세를 실거주 1주택자와 차등을 두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들을 압박하면 서울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매도보다 실거주 전환이 더 많을 거라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다주택자와 달리 비거주 1주택자는 결국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팔기보다는 직접 들어가
사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를 압박을 가하면 이제 매물이 늘어날 거다라고 봤지만 실제 그들은 그냥 자기 집에 들어가서 산다 이 뜻이군요. 이렇게 보면 정책이 기대하는 매물 효과 뭐 생각보다 미비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서울 안에서 집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자치구에 살고 있는 소유주가 36만 가구가 넘게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가 임대를 끝내고 자가로 들어가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강한 매도 유도책이 아니면 단기간에 매물이 크게 늘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매도보다 실거주 전환이 더 늘어나면서 시장에도 뭐 제한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정부와 이제 중동 변수 이야기도 있는데요. 불확실성이 대응해서 정부에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약 2,204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발표했다고요. 네, 국토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올해 예산을 약 63조 원 규모로 늘렸는데요.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그리고 건설업계 대응 같은 시급한 현안에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직접 흔드는 정책이라기보다는 민생 부담과 산업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겁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나 이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관련된 지원일 것 같습니다. 특히 대중교통비 환급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그런 추가 경정도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1,90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향후 6개월 동안 환급 기준을 낮추고 환급률을 높여서 교통부담비를 줄여주겠다는 건데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279억 원 규모의 최소 지원급 사업이 신설돼 공매 이후에도 보증금 회복이 부족한 경우 차익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한번 살펴보자면 외곽과 수도권 선호지로 수요가 옮겨가고 있고요. 또 지방은 버티는 곳과 밀리는 곳의 차이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정책 변수와 생활 부담 대응까지 겹치면서 시장이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지는 않구나라고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트렌드였습니다.